네, 보내주신 자료 묶음 잘 봤습니다. 와, 진짜 흥미롭던데요. 특히 그 캐나다 버나비 식당 이야기요. 결제 단말기에 팁 없음 버튼을 테이프로 가렸다는 거. 이게 뭐 단순 해프닝 같기도 한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걸까요? 뭔가 캐나다 팀 문화, 지금 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지점, 당신께서 주목하신 캐나다 팀 문화를 둘러싼 이 논란과 그 배경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공유해주신 블로그 글을 중심으로 해서요. 최근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시스템적인 문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 가능성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체 왜 캐나다에서 이 팀 문화에 대해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막 나오고 있는지 그 핵심을 잡아보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그 논란의 시작점이죠. 버나비 식당 사건. 이거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결제 단말기에서 팁 없음 선택지를 그냥 테이프로 막아버렸다니. 그럼 팁을 안 내려면 일부러 금액 입력칸에 0달러 이렇게 쳐야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야, 이건 뭐 사실상 팁 내라는 압박이죠. 거의 강요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이 사건 자체가 뭐 대단하다기보다는 이 사건이 딱 건드린 지점이 중요한 거예요. 뭐랄까, 오랫동안 좀 쌓여있던 불만에 기름을 부은 격이랄까요? 보내주신 자료에도 인용된 그 CTV 뉴스 설문조사 결과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캐나다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이 팁이 너무 높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또 82%는 팁을 요구하는 장소가 너무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82%요. 와, 네. 이건 뭐 단순 불평이 아니라 지금 이 팁 시스템에 대한 어떤 광범위한 피로감, 불신 이런 게 쌓여 있다는 명백한 신호죠. 버나비 사건은 그게 딱 터져 나올 계기가 된 거고요. 90%라. 와, 이건 거의 뭐 사회적 합의 수준인데요, 불만이. 이 정도면 팁이라는 게 원래 그 의미,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표시, 여기서 너무 멀어진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혹시 느끼시기에 예전이랑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엔 주로 테이블 서비스 있는 식당에서 팁을 줬던 것 같은데 요즘은 뭐 커피 한 잔 테이크아웃 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 푸드코트 키오스크에서도 막 18%, 20%팁 선택지 같으니까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바로 그 지점입니다. 팁을 주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요. 그 팁이 언제, 어디서, 왜, 그리고 얼마나 요구됐는지 이 기준이 너무 애매해지고 심지어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강요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너무 많아지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그 팁 문화가 가진 원래 의미랑 현실 사이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뭐 자발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냥 사회적인 압박이나 시스템이 유도해서 내는 비용처럼 그렇게 변질되고 있다는 느낌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피로감이나 불만이 그냥 감정적인 걸 넘어서 뭔가 좀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겠죠? 자료에서도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딱 짚어주고 있던데요. 예를 들면 그 디지털 결제 단말기 있잖아요. 거기에 기본 팁 설정 비율이 막 18%에서 25%까지 높게 되어 있는 거. 그거 딱 보면 이 정도는 내야 하나? 약간 이런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잖아요, 사실. 네, 물론 그 심리적인 압박도 무시 못할 부분인데요. 근데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시스템 자체에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딱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바로 팁 계산 방식이에요. 자료 보니까 상당수 매장에서 팁 계산할 때요. 그 세금 붓기 전 음식값 있잖아요. 섭 토탈. 그게 아니라 세금이 포함된 최종 금액 토탈. 이걸 기준으로 팁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세금 포함 금액으로요? 네. 이게 왜 문제냐면 결국 소비자는 자기도 모르게 세금에 대한 팁까지 내게 되는 거예요. 아, 서비스 자체에 대한 팁이 아니라 세금이라는 공적 비용에까지 팁을 얹어내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게 뭐 작은 금액 같아 보여도 계속 쌓이면 사실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세금 포함 금액 기준으로 팁을 계산한다. 와, 이건 진짜 좀 의외네요. 영수증 진짜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알아채기 어렵겠는데요? 결국 소비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더 내게 되는 그런 구조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좀 더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 팁
분배의 불투명성입니다. 보통 티핑 아웃이나 하우스 팁 이런 식으로 팁을 모아서 직원들끼리 나누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 과정이 투명하지가 않고 항상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 나온다는 점이에요. 자료에서도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주방 스태프나 다른 지원 인력에게는 팁이 거의 안 돌아가거나 심지어는 매니저나 업주가 팁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사례까지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아니, 고객은 보통 자기 직접 서빙해준 직원한테 고마워서 팁을 주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팁이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곳으로 가거나 심지어 업주 주머니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건 팁을 주는 행위 자체의 그 근본적인 동기, 이걸 흔드는 문제 같은데요. 소비자의 의도가 완전 왜곡되는 거잖아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팁 분배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거예요. 소비자의 좋은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구심은 팁 문화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임금 구조와 팁 의존성입니다. 캐나다가 미국처럼 팁 수입을 전제로 최저임금을 아주 낮게 책정하는 그런 팁 크레딧 제도는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많은 서비스직 노동자들이 팁 수입에 상당히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시급만으로는 생활비 충당이 어렵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와요. 이건 결국 노동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불안정해지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해칠 수 있다. 이런 비판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아, 미국식 제도는 아니어도 현실적으로는 팁 의존도가 높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 팁 문제가 단순히 소비자 부담 문제를 넘어서 노동자의 생계랑 직결된? 상당히 복잡한 사안이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팁 문화를 바꾸자는 논의가 단순히 팁 내기 싫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노동자에게 좀 더 안정적이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게 세금 문제예요. 캐나다 국세청 CRA는 팁도 명백히 과세소득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금 팁 거래가 많거나 팁 분배 과정이 불투명하면 직원들이 팁 수입을 정확하게 신고하기 어렵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게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문제인 거죠. 야, 듣고 보니까 정말 여러 문제가 막 얽히고 설켜 있네요. 소비자 불만도 있고, 분배는 불투명하고, 노동자 생계 문제도 있고, 세금 문제까지. 와, 팀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나 변화 요구가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인식 속에서 실제 변화의 움직임도 있다고요. 그 퀘벡주 사례가 좀 눈에 띄던데요. 네, 맞아요. 퀘벡주의 움직임은 캐나다 내에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5년 5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규정이 핵심인데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예고되어 있어요. 첫째는 앞으로 팁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세전 금액, 그러니까 서브토탈 기준으로 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오, 아까 지적했던 그 세금에 대한 팁 문제를 그냥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거죠. 둘째는 사업주가 팁 옵션을 제시할 때 고객에게 팁을 강요하거나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방식으로 결제 단말기 같은 걸 설계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에요. 고객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오, 상당히 구체적인 조치네요. 그럼 이제 앞으로 퀘벡에서는 세금 포함된 총액 기준으로 팁 비율 계산하는 일은 없어지고 아까 그 버나비 사례처럼 팁 없음 버튼을 교묘하게 숨기거나 기본 팁 비율 엄청 높게 설정하는 그런 꼼수 같은 것도 줄어들겠군요. 소비자가 훨씬 투명하고 좀 편안하게 팁을 결정할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퀘벡주의 조치는 좀 과열되고 불투명해진 팁 문화에 제동을 걸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려는 아주 명확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언급했듯이 온타리오를 비롯한 다른 주에서도 우리도 퀘벡 모델 따라가야 한다. 유사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 다른 주에서도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과연 이 퀘벡의 실험이 캐나다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을까?
아니면 각 주마다 그냥 다른 해법을 찾게 될까? 이게 앞으로 캐나다 팀 문화의 미래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주들도 퀘벡 사례를 진짜 예의주시하고 있겠군요. 변화 방향에 대한 논의가 훨씬 활발해지겠어요. 그리고 보내주신 그 블로그 글 작성자도 이런 문제의식 아래서 몇 가지 대안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던데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팁의 자발성을 위복해야 한다. 이 주장이었죠. 팁은 어디까지나 서비스 만족에 대한 자발적인 보너스다. 의무나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이걸 다시 세우자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팁의 본질로 돌아가자. 뭐 이런 외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제안은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적 규제하고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케벡처럼 팁 계산 기준, 세전 금액, 이걸 명확히 하고 또 팁 제시 방식에서 압박감을 주지 않도록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거죠. 가이드라인이요? 네. 예를 들면 뭐 결제 단말기 화면 설계에 대한 규제 같은 거? 이런 게 포함될 수 있겠죠. 소비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자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안. 이게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임금 구조를 딱 건드리는 것 같아요. 공정한 임금 지급을 통해서 팁 의존도를 낮추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처음부터 직원들한테 팁 없어도 생활이 가능하게 적절한 시급하고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 이게 만약 실현된다면 팁을 둘러싼 많은 갈등이 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팁의 역할이 아주 축소된 사회를 지향하는 걸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직원들이 안정적인 기본급을 보장받는다면 팁은 뭐 진짜 예외적인 감사 표시 정도로만 남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형태의 서비스 인정 방식으로 대체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서비스 비용 자체가 직접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비용이 올라가겠죠. 네, 그 비용을 소비자가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또 다른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슬슬 정리해보죠. 당신께서 공유해주신 자료 덕분에 저희가 캐나다 팀 문화를 둘러싼 현재의 아주 복잡한 상황을 좀 깊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버나비 식당 사건으로 터져나온 광범위한 대중의 불만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숨어있는 시스템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불합리한 팁 계산 방식이라든지 불투명한 분배, 또 불안정한 임금 구조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퀘벡주의 새로운 규제처럼 뭔가 변화하려는 움직임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네, 결국 캐나다의 팀 문화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서비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오랜 관행과 또 서비스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생계 문제, 그리고 소비자가 느끼는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 이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랄까요? 줄타기라. 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든 이 복잡하게 얽힌 요소들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는 그런 사회적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변화는 필연적으로 또 다른 질문과 도전을 가져올 테니까요. 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캐나다 사회가 점차 팁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전환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식당이나 다른 서비스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그 서비스 자체는 과연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직원들의 동기부여 방식이 달라지면서 서비스의 질이나 형태에도 변화가 생길까요? 혹은 팁이라는 이 애매모호한 방식 대신에 그냥 처음부터 가격에 서비스 요금, 그러니까 서비스 차지를 명확하게 포함시키는 게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대안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궁금해지네요.